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 25살의 A씨와 그녀의 여동생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까지 세 모녀는 살고 있던 집에서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세 사람 모두 경동맥이 지나가는 목 부근에 깊은 자상을 입은 상태였는데요. 그 집에서 모녀와 함께 발견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김태현, 1996년생, 만 24세. 한 가족을 무자비하게 몰살시킨 그는 경찰에 발견되기 직전까지 무려 사흘간 집에서 머물며 시신 옆에서 음식도 먹고 심지어 맥주까지 마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김태현과 피해자 A씨. 게임 톡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그들은 어느 날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이긴 했지만 A씨와 김태현이 처음으로 만나게 된 자리였죠. 김태현은 모임 당시 다른 사람들과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그 후 그들은 다시는 모임을 갖지 않았고 A씨를 포함하여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김태현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를 향한 김태현의 스토킹은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죠. 1월부터 시작된 스토킹은 그녀가 죽기 전까지 이어졌는데요. 김태현은 A씨가 모바일 메신저에 올린 사진들 중 택배 상자가 노출된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주소를 알아낸 그는 그녀의 집 앞으로 갔죠. A씨는 당연히 만나주지 않았고 수시로 찾아오는 김태현을 피하고자 먼 길을 돌아서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김태현은 그녀가 보이지 않자 집 앞에서 무려 8시간을 잠복하기도 했다는데요. A씨가 도대체 자신에게 왜 그러냐며 소리를 지르고 저항해보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A씨는 결국 휴대폰 번호까지 바꾸었다고 하죠. 그러던 중 김태현은 A씨가 자신의 번호를 차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앙심을 품은 그는 범행을 계획하는데요. 3월 23일 김태현은 휴대폰으로 사람 빨리 죽이는 방법, 급소 등을 검색합니다. 그 뒤에 슈퍼에서 흉기를 훔친 그는 슈퍼 주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다른 물건을 구매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죠. 같은 날 5시 김태현은 A씨가 자주 이용하던 PC방으로 향합니다. 그는 흰 봉지에 가방을 메고 20여 분간 PC방을 서성거리기만 하는데요. A씨를 찾지 못한 그는 PC방을 나와 A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하여 A씨의 집에 침입한 그는 집안에 있던 A씨의 여동생을 살해합니다. 오후 10시 반쯤 귀가한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였으며 그로부터 1시간 뒤에 집에 돌아온 A씨를 마지막으로 살해합니다. 그는 모든 범행이 끝난 후 자해를 하여 자살 시도를 하였는데요. 본인을 찌르기는 겁이 났는지 중상만 입은 채로 살아남고 맙니다.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던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김태현은 25일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현장 검거되었습니다. 그는 자해로 인해 부상을 입은 상태라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요. 목과 팔 등에 상처를 입었지만 의식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김태현이 출혈로 인해 몸에 수분이 떨어지자 냉장고에서 물과 우유 등을 닥치는 대로 꺼내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는 3일 만에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하죠. 김태현은 A씨의 집에 찾아간 이유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왜 날 무시하는지 이유를 묻고 싶어서 찾아갔다. 김태현은 단순히 이유를 따져 묻기 위해서 찾아간 것처럼 말했지만 모든 정황을 돌아볼 때 이건 우발적 살인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미리 준비한 흉기, 퀵서비스 기자로 위장, 범행 수법 검색 등 김태현은 처음부터 살인을 결심하고 그 집에 들어선 것이죠. 그는 피가 튈 것을 대비해 미리 갈아입을 옷을 챙겨가는 준비성까지 보였습니다. 세 모녀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피해자들의 시신은 모두 급소의 치명상을 입었으며 상처도 깊었다. 김 씨의 직업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치밀한 살인이었다. 김태현은 범행 후 자신의 휴대폰에 남아있던 모바일 메신저 검색 기록을 다 지우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는데요.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되었던 기록들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김태현의 휴대폰에서 다량의 음란물 또한 발견했습니다. 음란물들의 내용은 대부분 초현실적인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여성을 무력화하여 겁탈하는 내용이었다고 하죠. 이에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을 상대로 한 욕망이 있으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어 일탈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2주일도 되지 않아 김태현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의 수는 25만을 넘어섰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40분 만에 만장일치로 그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고 김태현의 사진과 나이를 대중들에게 공개했죠. 심의위원회가 밝힌 신상 공개 이유는 이렇습니다. 1. 3명의 사람을 치밀한 계획으로 살해. 2.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 3.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 조사 결과
김태현은 전과 3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중 2건은 성범죄였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안을 훔쳐보다 걸려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살인하기 2주 전에는 자신의 신음소리를 녹음해 여고생에게 전송했다가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한 건의 범죄는 욕설로 인한 모욕죄인데 이건 역시 성적인 욕설이라고 하죠. 그와 같은 학교를 다녔던 동창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태현은 장난을 치다가도 갑자기 욕을 하고 화를 냈다. 왜 이런 부분에서 눈이 돌아가는 거지? 하고 느낀 적이 많았다. 그런 부분들이 무서웠다. 같은 중학교를 다녔던 다른 동창생은 그가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며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언제나 밝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속마음을 내색하지 않는 편이었다고 하죠. 밝은 성격으로 인해 A씨의 힘듦을 주변에서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 더 안타까운데요. 모녀의 어머니는 남편과 20년 전 사별하고 홀로 2살, 4살 된 딸아이들을 키워냈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주변에 힘들다 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하죠. 어머니의 1순위는 항상 딸들이었습니다. 반나절 만에 새 모녀를 자낙무도하게 살해한 김태현. 부디 저지른 범죄에 걸맞은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기를 바랍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